자, 여기 실전학습 2에 보시면요. 지금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독서는 독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독서에 대한 어떤 견해가 되겠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독자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한대. 자, 이와 관련하여 자, 이 헤르만 헤세는 이 책이라는 책에서 자, 이 세상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가만히 알려는 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결과, 자,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 독서를 통해서 자아 성찰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대에게 필요한 건 모두 거기에 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자아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그리고 여러분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책에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말은 독서가 주는 행복은 글을 읽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글을 읽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헤세가 말하는 가만히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이 좋은 글은 결국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것을 알려준다. 이게 결국 그것이 더 좋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독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좋은 글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통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 제가 일부러 번호 매겨놨어요. 지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 자, 좋은 글이란 독자에게 일단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자, 또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글의 특성, 그리고 그 효과까지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적 성장이니까, 자, 우리 독자들에게 지식을 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더 나가서, 자, 성찰의 계기까지 오니까, 자, 정신적으로 더 성장, 또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독자가 좋은 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어서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글을 찾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글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바로 독자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좋은 글을 선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글이 좋은 건지 이걸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야 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글을 판단한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 첫 번째 기준이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독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적절한 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준이 바로 뭐냐면 좋은 글을 판단할 때는 자, 독서의 방법도 자, 나름대로 일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도 하나 뭐가 되는 거야? 이 좋은 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자, 사색의 깊이를 깊게 만들고자 한다면, 자, 사색이니까 내가 뭔가 깊은 사고나, 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 정독을 해야 되겠고요. 자, 또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적으면서 사고를 이어가 나가는 것이 좋으며, 자, 책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김질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 반복의 독서가 좋답니다. 자,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참고 자료를 찾아서 이 관련 내용들을 함께 습득하는 것이 좋은 독서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정치, 경제, 과학 등의 다방면에서 뛰어난 식견, 지식이나 어떤 전문을 보여준 이 홍석주라는 분은요, 하루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답니다. 자, 그는 아침에 머리 밑일 때 읽는 책, 또 사랑채에 두고 읽는 책, 베갯머리에 두고 읽는 책이 모두 달랐고, 그 책을 읽는 방법 또한 달랐답니다. 자, 가령, 자, 사랑채에서 책을 읽을 때 깊이는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읽었고, 자, 또 이는 그가 시간, 공간별로 상황에 따라
독서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글을 읽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홍석주란 분은 결국 각각 읽는 방법에 따라서 자, 이게 따로따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 독서 목적도 달리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 독서 방법도 달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훌륭한 글이라고 추천한 글이라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특성, 또 독서 목적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글이 될 수 없대요. 자, 또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좋은 글이란 결국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특성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책 같은 거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독자에게는. 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책을 무턱대고 읽는 것은 오히려 안 읽는 것만 못하다고 했고요. 독서도 무엇보다 전력이 중요합니다. 독서 전략은 읽기 전, 중, 후 활동과 관련해서 독서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서 전략을 잘 세우고 독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비판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이걸 좀 따져가면서 지금 여기서 책을 읽기를 하면 됩니다. 자신의 독서 목적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 독서의 방법과 절차, 나의 습관, 독서량, 독서 성향 등을 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읽기 전중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비판적 성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독서 전략을 잘 수립하여 좋은 글을 읽는 경험은 감동과 즐거움의 형태로 또는 때로는 성찰의 경험으로 독자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서 독자의 내면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문제 갑니다. 자, 1번 기억에 대한 이해가 지금 내용이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기억이 자, 아까 헬세가 말한 자, 이 세상 모든 책에 행복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알려준대요. 그래서 좋은 글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독서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한 거 좋은 글을 읽으면서 자, 아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걸 통해 지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 자, 이게 바로 다 뭐가 되는 거야? 좋은 글의 어떤 요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로군. 자, 이렇게 정리를 쓰면 되겠다. 자, 선택지 1번처럼 여기서, 자, 정작 독서를 시작하는 못하는 일에 대한, 자, 이것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왜 사람마다 각각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4번에서는 아까 이거 홍석주의 말은 맞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책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글의 종류,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내용이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잘못됐네요. 자, 답은 3번. 자, 니은의 독서 전략인데요. 이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차지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자, 여기서 읽기 능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수준이라는 뜻이잖아. 자, 수준보다 추천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를 우선시한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나의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잘못됐네요. 나머지 읽기 전에 목적이나 방법 등 이것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고, 자, 읽기 중에서는요, 자신의 독서 방법이 글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춰 적절한지 점검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내가 독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달은 점은 무엇인지. 자, 읽기 중. 마지막, 읽기 후에서는 글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좋은 글을 판별하는 어떤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것. 자, 이건 읽기 후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가의 기대승이란 분은 자, 반복해서 책을 읽고 그 마음을 깊이 붙이래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에 얻는 바가 있으면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니 그 뜻을 글자에만 의지 마라. 이걸 자꾸 해석에만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구라는 게 그 그 해석 자체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덕무란 분은 독서를 통해 얻는 것 중에 최상은 바로 정신적 기쁨, 그 다음 단계가 이해, 그리고 마지막 널리 아는 지식, 지적인 것까지 그렇게 지금 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 기쁨 내지 성숙. 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허목은 지금 독서에서 가장 크게 걱정할 일은 단계와 순서를 뛰어넘어 빨리 이루려는 마음. 너무 성급하게 책을 읽는 것은 여기서 권장하지 않네요. 자, 이현정이란 분은 지금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자, 이걸 중요시 여겼고요. 자, 마문단에서는 책을 읽어 지식을 구하되 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적절치 않은 건데, 자, 답니다. 자, 여기서는 너무 순서를 뛰어넘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책을 권장하는데,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맞는 것 같고, 자, 폐를 제시했으니까. 자, 5번에서 많은 독서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감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게 구애받지 말고, 아니죠. 독서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정하게 이걸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그 다음에 장소나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다 방법도 달리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나머지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자, 이거 정답 여러분들 따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되겠나요?